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드와 차체 앞부분의 칩은 작동 2년차에 이미 나타납니다. 또한 원래의 광택을 빠르게 잃는 장식 요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트렁크 리드가 특히 영향을 받아 많은 소유자가 보증 기간 동안 여러 번 다시 칠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트렁크 리드의 금속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미등을 연결하는 크롬 트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커럴러의 본체 금속은 매우 얇지만 하드웨어 자체는 부식에 매우 안정적으로 저항합니다. 연석이나 기타 장애물 근처에 주차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사실 범퍼를 만드는 플라스틱은 매우 얇고 추운 날씨에는 가벼운 접촉에도 즉시 터집니다. 그건 그렇고 추운 계절에는 모든 문과 트렁크 뚜껑의 자물쇠가 얼어붙습니다. WD-40과 같은 특수 화합물을 주기적으로 윤활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는 도어 스톱에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윤활은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됩니다. 앞 유리도 내구성이 없습니다. 보증 차량의 경우 딜러가 여러 번 교체했습니다. 표준 예비 부품 대신 더 저렴하고 서비스 수명이 훨씬 긴 중국산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장의 전면 패널, 도어 트림 및 천장 램프에 자리 잡은 귀뚜라미에 대한 저렴한 치료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계의 절반을 분해해야 합니다. 일부 소유자는 그렇게 하여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죽입니다. 추가 방음 장치를 설치하는 동시에 외부 소리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객실의 귀뚜라미는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 모든 차량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 문제가 나타나면 15만큼 후에야 발생합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본 1.3m 4초조차도 5에서 6년의 작동 후에야 기름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스톤 등의 코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수 화합물로 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 개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밸브 스템실의 급속한 노화로 인해 오일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스로틀 밸브 및 인젝터와 같은 분사 시스템을 30에서 4만 킬로미터마다 특수 화합물로 세척하고 브랜드 합성 오일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는 크랭크샤프트 오일실, 엔진 마운트, 산소 및 유유 속도 센서, 현재 밸브 커버 게스킷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6 및 1.8리터 용량의 장치는 중국 커럴러즈에서 가장 자주 발견됩니다. 또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후방 엔진 마운트,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 더 정확하게는 유압 커플링, 타이밍 체인 텐셔너 및 기타 작은 것들이 일회성 고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높은 마일리지로 나타나며 결함을 제거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고품질 서비스를 통해 엔진은 350에서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는 파괴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에서는 8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바리에이터에서는 변속기를 1.5배에서 2배 더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토요타 커럴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자체 개발한 장치는 수년에 걸쳐 개선되었으며 11세대 모델에 탑재된 버전은 이미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증 기간 동안에도 CVT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값비싼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료로 새 메커니즘으로 교체한 공식 딜러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어박스가 포함된 중고 커럴러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CVT 진단을 주문하세요. 그러나 새 세단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므로 서스펜션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면에는 머퍼선 스트럿이 있고 후면에는 반동 립적 빔이 있습니다. 세시 부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됨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시 요소는 쉽게 12만에서 1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모품으로 간주되는 스테빌라이저 스트럿은 종종 더 길지만 50에서 8만 킬로미터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드라이버는 2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충격 흡수 장치와 같은 부품도 업데이트합니다. 글쎄, 고속으로 구멍이나 움푹 들어간 곳에 들어가면 새 휠 베어링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작에서는 내구성이 좋지 않았던 이 부품들이 11번째 코롤라에서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스티어링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내구로 10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모된 플라스틱 부싱이 원인입니다. 사실 전문 서비스 업체에서는 넥을 빠르고 저렴하게 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전기 장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토요타 커럴러의 전기 장치는 한편으로는 단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결함은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발생하며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외부 조명 전구는 주기적으로 끊어집니다. 헤드라이트는 교체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후미등을 교체하려면 트렁크 트림을 열어야 하는데 이는 다소 불편합니다. 보시다시피 토요타 커럴러의 신뢰성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연고에는 시베트라는 작은 파리가 있습니다. 일본인은 큰 수리 없이 서비스 수명을 20만 킬로미터로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수동 변속기로 개조하세요. 이 버전의 세단은 확실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